안녕하세요. 2019년 4월 23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소식 들어가기 전에 파리 생제르맹이 어제 열렸던 경기에서 AS 모나코와의 경기에서 입었던 유니폼이래요. 뭐 사실 이게 좀 이벤트적인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노트르담 성당 화재 사건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뭐 기념이라는 게 꼭 좋은 일 아니어도 네, 다시 한번 되짚고 네, 어떻게 뭐 추모하는 것도 기념이라 하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유니폼을 입었대요. 네, 노트르담 성당 화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노트르담 20번 해가지고 어제 입은 유니폼이라고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팔 것 같기도 하죠. 아무래도 이거 수익금을 또 좋은 일에 뭐 쓴다고 저도 이게 퍼올 때 들었는데, 네. 아무튼 이 소식 간단하게 또 전해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찌 회장님이 1,400억을 근데 그 우리나라 숭례문 예전에 화재 났을 때 그런 느낌 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보지도 않은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그 쳐다보고 있는 그 파리 시민들의 표정도 뭐 그 씁쓸함이 얼굴에 나오더라고. 아무튼 뭐 방화가 아니라 그냥 이제 뭐지? 스파크처럼 일어나가지고 뭐 불이 났다고 하는데, 음, 뭐 어쩌겠습니까? 안타깝네요. 아, 요시키가 1억을 기부했어요? 강원도 산불에? 그 야구 선수? 아, 그래요? 그 친구도 왜 그 미국 사람인가? 아, 걔는 요키신가? 그니까 엑스제팬 요시키인 거 알겠는데 그 야구 선수 이름 뭐지? 야구 선수 되게 비슷한데 이름이? 걘 요키신가? 누구 있는데? 나 얼마 전에 봤는데 투수? 갑자기 궁금하네. 투수 에릭 요키시. 얘랑 헷갈렸어요. 에릭 요키시. 조시키 조키시라. 이 원래 조라 써 있는데 요키시인가 보네. 요키시죠? 네. 헷갈려. 아무튼 뭐 좋은 일에 뭐 국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마움이죠. 자, 이제 오늘 뉴스를 들어가 볼게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리버풀과 카디프 시티와의 경기에서 밀러의 골 세레머니 뜻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 반다이크가 밀러 보고 맨날 너 할아버지 나이라고, 너 선수로 치면 너 할아버지라고 하면서 장난으로 막대기를 쥐어줬었는데 그 지팡이 세레머니를 그래서 한 거래요. 네. 반다이크 맨날 놀리니까 나 아직 건재하다. 나 아직 충분히 많이 뛸 수 있다. 해가지고 이때 벌써 무릎이 시커멓네. 선수는 유니폼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열심히 한 거라고. 아무튼 반다이크가 장난으로 밀러 눌렸는데 밀러가 순간적으로 이제 좀 그 세레머니 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 이 토트넘 하스퍼의 그 시소코 선수의 인스타 스토리가 화제인데 아스날이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패하자 시소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이에스라는 이제 팔뚝 이에스 하는 이제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크페라한테 뭐 고맙다 아니면은 뭐 아스날이 지는구나 뭐 이런 뜻의 이제 사진을 올린 것 같아요. 이에스 보이죠? 이에스 이에스 네 야스야스.
뭐 공짜죠. 뭐 맨유도 져주고 아스날도 져주고. 참 이럴 지금 두 팀 다 그럴 타이밍이 아닌데 두 팀 다 이제 어디서 지고 뭐 물론 뭐 지고 싶어서 진 거 아니죠. 뭐 당연한 건데 그래도 그럴 타이밍이 아닌데 어떻게든 뭐 진짜 뭐 원정이고 홈이고 특히나 아스날 홈이었는데 이날 제가 경기를 잘 못 봤어요. 리버풀 경기 본다고. 그래서 끝나고 바로 이제 스포티비에서 재방송 해주길래 봤는데 수비가 너무 썩더라 정말. 눈도 썩고 진짜. 너무 썩더라. 썩고 레노는 정말 잘하고. 레노는 그래도 레노 물론 졌지만 뭐 비겼으면은 레노의 활약이 더 좀 빛을 발했을 텐데 레노가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승부까지 못 가져갔다는 게 무스타피가 그 골을 먹힌 게 너무 진짜 저질이었어요. 어떻게 자기가 등지면서 끝까지 막아주든가 아니면 빠르게 이게해서 레노가 나올 수 있는 그 자리를 확보해 주던가 이두두도 아니고 그냥 비실비실 막아주다가 먹힌 거 아니야 자한테. 그 골만 안 했으면 1점은 여기서 1점은 지금 여기 이 그 순위에서 1점은 정말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남은 경기 결과가 나중에 시즌 끝나고 어떻게 될지 누가 웃을지 웃으면 다행인데 웃으면 아이고 자식 왜 그랬어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못 올라간다면 그 1점 때문에 못 올라간다면 또 스트레스 받는 거죠 뭐. 다음은 이제 전 그 세계 그리고 전 유럽 구단 비유럽도 있지만 평균 관중 순위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비유럽 구단 평균 관중 1위는 비유럽은 이제 미국의 맨 밑에 보이시나? 안 보이시는구나. 딱 하나가 안 보이네. 참 진짜. 네, 보이죠? 아틀란타 유나이티드의 이제 51,467명. 이게 최다 관중 수가 아니라 매번 경기 할 때마다 이 정도 들어온다. 기본 관중 수가 51,467명이 들어온다는 건데 뭐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는 사실 신생 거의 구단이죠. 아직도 뭐 2년 차이기 때문에. 근데 1년 차에 그 신생 구단 으로서 리그 들어오자마자 우승하고 지금 약간 애틀란타에 이 스포츠 바람에 축구가 들어왔어요. 완전히 이 스타디움 자체부터 이 벤치 스타디움 자체부터 너무나 멋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식 축구장이랑 같이 쓰기 때문에 그 팬들이 또 이 팬이 되고 이 팬이 또 그 팬이 되고 하면서 더더욱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확실히 독일이 대단하다 여러모로 독일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제 비유럽 구단 중에는 평균 관중 1위가 되었고 전 세계 2부 리그 중 가장 순위가 그러니까 이 관중 평균 관중 순위가 높은 팀은 독일 함부르크는 아시다시피 2부 리그잖아요. 2부 리그. 2부 리그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관중이 52,349명. 정말 그 축구만큼은 1부 리그, 2부 리그 따지지 않고 함부르크는 진짜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슈투가르트도 강등권 팀인데도 불구하고 52,012명.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바로 함부르크 위에가 아스날 59,000 좀 차이가 나네 그래도 한 7,000명 정도 차이가 좀 있는 거지. 59,793명. 그러니까 아스날도 완전히 100%는 아니고 그래도 6만 석이 넘어가는 구장이니까 여기가. 그래도 정말 많이 오는 거죠. 거의 뭐 다 온다 봐야지. 샬케도 정말 얘네는 참 강등권 팀이나 이렇게 그 저기 뭐 사람이 많냐? 이부 리그 팀이 61,328명. 레알 마드리드가 69,000. 여기서 또 갭이 있네. 69,820 거의 7만 명이야. 와, 이것도 대단하고. 미네는 100%. 미네는 제가 저번에 조사한 거 보면은 계속 100%. 모든 경기 다 100%. 다 들어와요, 계속. 완전 풀로. 73,781명. 그 다음에 뭐 바르셀로나가 74,876명. 바르셀로나도 보면 항상 거의 만원 관중인 것 같은데도 조금 비나 보네. 경기가 워낙 많으니까. 맨유도 75,218. 맨유도 대단하다. 맨유도 정말 전 세계에서 2위니까. 네. 도르트문트는 뭐 도르트문트는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 그때 갔을 때 얼마나 티켓 신청했나 보니까 이 지역에 도르트문트 지역에 80%가 신청했대. 그러니까 그 신청을 내 거만 하면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족 그냥 계정 모두로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그 중에 좀 걸리면은 이제 티켓 뽑는 거고 그때 대단하더라. 그 지역에 80%가 그 신청했다고 하니까. 독일은 진짜 대단해요.
그래도 독일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관중을 보유하고 있고, 경기 때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좀 약간, 야, 우리는 관중 많이 오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게을리 할 만도 한데, 독일은 많은 관중 못 채웠다고, 야, 우리가 왜 많은 관중 안 됐지? 저번에 많은 관중 왔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벤트하고, 계속해서 막 그 준비하더라고. 이것저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층을 공략해야 된다 가지고 젊은 층을 공략하거나 아이들, 그러니까 어른들의 축구는 뭐 사실 뭐 계속 와줘서 고맙긴 하지만 이 미래를 또 내다봐야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보면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무서운 나라야. 그런 걸로 봤을 때. 다음은 일본의 사커 다이제스트 뉴스에 따르면 전성기 시절로 국한돼서 생각해 본다면 손흥민보다 나카타가 더 나을 것이다 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에이스 그리고 토트넘 에이스 손흥민은 정말 아시아 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인가라는 논쟁이 일고 있으며 이것의 발단이 된 것은 스코티시 프리미어리그 킬머녹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인 조던 존스의 트윗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맨시티전 직후에 손흥민의 움짤과 함께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이다. 내 말에 박지성이라는 답시는 차단하겠다. 맨날 뭐 손흥민 얘기하면 박지성 이야기 나오니까 이렇게 트윗이 올라왔고 이 트윗이 올라오자 당연히 축구 광팬들로부터 이론과 반론이 쏟아졌고 거기에는 많은 일본인 선수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뭐 나카무라 슌스케야말로 아시아에서 최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뛴 아시아 최고의 선수다. 뭐 압도적으로 나카무라, 나카타나 오노신지가 나카타나 오노신지 그리고 나카무라가 최고다. 전성기라면 나카타가 더 대단하다. AC 밀란의 10번이었던 혼다를 잊지 말자. 오카자키는 손흥민이 갖지 못한 프리미어리그 타이틀을 갖고 있다. 과거 미넨에서 뛰었던 이란의 알리 다예이가 최고다. 의심의 여지 없이 박지성이 최고다. 이런 댓글이 또 많았다고 해요. 네. 저는 뭐 나카타가 아시아에서 이제 아주 좋았던 미드필더라고는 생각하고 저도 나카타 플레이를 보면서 아 되게 중심.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일본 대표팀의 강한 미드필더를 구축하기까지의 나카타 히데토시의 등장은 당연히 이제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네. 그 벨마레 출신이에요. 홍명보와 같이 뛰었던 적도 있는데 나카타가 그때 어릴 때 벨마레에서 뛰다가 아마 페루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근데 뭐 물론 나카타도 이제 볼튼에서 뛰면서 프리미어리그 맛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건 근데 볼튼이고 나카타가 뭐 좋은 선수인 거를 내가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손흥민의 커리어에 그 어떠한 선수도 일본 선수 중에 그 어떠한 선수들도 이제 비빌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죠. 이 챔피언스라는 이렇게 큰 대회에 나가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팀을 4강까지 올려놓는데 아주 큰 공헌을 세운 선수가 누가 있었단 말이야. 물론 축구 선수가 꼭 공격에서만 잘해야 이 선수가 막 인정받는 거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공격수가 가장 빛을 많이 보는 것도 있고 가장 높은 몸값을 이뤄내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시아 선수 중에 수비에서 뭐 나카토모 정도 말고는 샬케의 우치다도 과거에 잠깐이었을 뿐. 그리고 요시다는 이제 팀이 사우스햄튼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하고. 네. 손흥민만큼의 이제 활약상을 보여준 이게 손흥민이 활약상을 떠나서 이만큼의 임팩트도 없고 활약상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손흥민은 애시당초 시작을 유럽 커리어에서 시작했고 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300경기 이상을 그러니까 세 번째로 300경기 이상 뛴 선수죠.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인데 손흥민의 나이를 지금 더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주구장창 이 선수가 가지고 있을 기록은 누가 깰 수 있어? 못 깨요, 못 깨. 못 깬다고. 이렇게 빠르게 어리게 인정받으면서 팀에서 뛰면서 1부 리그에서 데뷔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없어. 누구 뭐 무슨 그리고 얘네들 말이 잘못된 게 뭐 전성기에 국한돼서 말한다는데 지금이 손흥민 전성기에서 ING인데 무슨 전성기를 국한돼서 말해.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그래. 배가 아프니까. 지들도 한번 옛날 과거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말해보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냥 한번 끄집어내는 거야. 어떻게 억지로도 한번. 참 이럴 때마다 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긋지긋해 지금. 또 손흥민 얘기네. 오늘 메뉴 특집인데 이상하다. 피파 20의 표지 모델 투표에서 메날두에게 앞서 있는 손흥민에 관한 소식입니다.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은 피파 20 공식 커버에 서프라이즈 컨텐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피파 플레이에서 팬들에게 올해 하반기에 새로 나오는 피파 게임 표지 모델로 등장하길 누굴 원하냐라는 조사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며 현재 투표는 128만 표 이상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스포츠는 꼭 투표 결과에 따라 피파 표지 모델을 선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사는 맨시티를 상대로 한 챔스 8강에서 3골을 득점한 손흥민의 현재 유명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 자체가 팬투표 같은 거라. 보시면은 손흥민이 17%, 호날두하고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뭐 700표 정도 아니구나. 3,700표 정도? 차이가 좀 나네요. 메시가 16%, 네이마르, 살라, 밀러 다음에 밑에 우레이. 네. 포그바 뭐 우레이한테도 안 되는구만. 아니 뭐 우레이한테도 안 되는 게 뭐 7억을 달라고 그래? 참나 어이가 없네. 우레이나 이기고 라. 우레이나 이기고 와. 아니 우레이한테도 안 되는 게 무리뉴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하길 발롱도르가 메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첼시와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를 막으려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한 무리뉴가 인터뷰에서 말하길 내가 과거에 메시를 막으려고 했을 때는 메시가 공을 잡고 누군가와 1대1을 펼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내가 메시를 상대로 어떤 선수를 지목해서 대인 마킹 시키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종종 물어보긴 하는데 메시는 대인 마크를 해서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메시를 막기 위해서는 최고의 방법은 팀 전체가 아주 커다란 이 케이지를 만들어서 그를 가두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번 시즌 메시는 경이로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경이로운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고 호날두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한 이후 그는 발롱도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메시는 참 진짜 막기 힘든 스타일인 이유가 메시를 막으려고 이렇게 어떤 케이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막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제 우리가 산체스한테 국자를 하는데 참 국자를 잘해요. 메시는 또 아마 그 국자 하는 스타일을 워낙에 또 그 국자를 또 예전에 메시만 잘했던 게 아니라 뭐 사비나 이니에스타 모두가 다 국자를 잘했기 때문에 다가오면 올려버리니까 다가가기도 뭐하고 안 붙기도 뭐하고 안 붙으면은 막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팀이었죠. 힘든 팀이었고 지금은 메시가 없으면 좀 해볼 만한데 메시가 있으면 역시나 어려운 팀이고 너무 힘들어요. 리버풀도 아마 고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살라가 약간 메시롤이긴 한데 저번 시즌 메시는 그러니까 저번 시즌 살라는 약간 그 메시롤에서 자기의 좀 뭐랄까 파해법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라가 좀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골도 넣으면서 이것저것 잘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살라가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파해법이 좀 나온 것처럼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살라도 그걸 다시 한번 작년에 좋았던 기분을 살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오히려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죠. 리버풀이 진다고 하는 저요? 누구? 나는 진다고 안 하지. 그 팬인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근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잘 그냥
좀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살라가 살아나면 그거는 피르미노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피르미노가 살아나는 거잖아. 살라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라 스스로가 살아나야지. 가끔씩 살라도 불만까지는 아니고 조금 주변을 잘 이용하면 좋을 텐데. 이 영상이네? 잠깐만요. 이 영상 폰이 쏠 줄 모르고 아직 안 켜놨는데 틀어드릴게요. 이걸 또 봐. 아 좋긴 좋은데 슈퍼선 슈퍼콘 슈퍼손 슈퍼콘 슈퍼손 슈퍼콘 슈퍼콘 슈퍼선은 슈퍼콘 슈퍼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영도 소리를 줄였거든요. 아직도 커요 되게. 이 영도로 소리를 껐는데 아직도 큰가? 이쯤에서 잠시 쉬어갈게요님 감사합니다. 네. 이 영도 소리 줄이는 게 있어서 소리 확 줄였는데 나은가 보네. 감사합니다. 또 크면 또 말씀해 주세요. 다음 소식은 질라탄은 자신이 그 미국 축구를 대변하는 MLS 그 자체다. 나는 미국 축구의 대변 그 자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LA 갤럭시와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2대1로 LA 갤럭시가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라탄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며 또한 휴스턴의 페널티킥에 대해서 VAR을 비판했습니다. 질라탄은 인터뷰에서 말하길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페널티킥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행으로 아마도 MLS가 날 처벌하겠지만 나는 MLS 그 자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에고가 센 사람들은 아무리 뭐 주변에서 뭐 적당히 좀 해라 뭐 이런 말 들어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런 말 해야지는 얘는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굳이 뭐 징계를 받더라도 난 내 할 말 하겠다는 거니까 뭐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하게 냅둬야 돼. 안 하면 얘도 죽어. 이렇게 말 안 하면 죽는 거야. 맨시티하고 토트넘의 평점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가잔니가 6점, 포이스 7점, 산체스 6점, 토비알도 에럴트 6점, 베르통 6점, 벤데비스 6점, 다이어 6점, 알리가 6점, 에릭센이 7점, 모우라 6점, 손흥민 7점. 맨시티는 에델슨 골키퍼가 8점, 워커 6점, 스톤스 6점, 라포르테 8점, 진첸코 6점, 긴도간 6점, 포덴이 7점, 케빈 드브라이너 6점, 베실바 9점, 스털링 6점, 아구에로 6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소니가 이제 토트넘에서는 후안 포이스하고 에릭센과 같이 7점 받아서 최고 평점 받았고 이 맨시티는 베실바가 9점을 받으면서 최고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맨시티는 올 시즌 홈 경기 모든 대회 25경기를 다 승리를 했고 최다 홈 승리는 2011 시즌 맨유의 26승, 그러니까 홈에서 26승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최근 리그 어웨이 5연패 경기를 기록했고 맨시티는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승리 중에 있으며 필 포덴은 드디어 프리미어 리그에서 자신의 데뷔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베실바는 이번 경기에서 15개 슈팅 중 7개가 직접적으로 유효 슈팅에 관여를 했고 그는 3번의 슛과 4번의 찬스 메이킹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잘했어요. 아직 VAR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프리미어리그는 여기 맨시티 말고도 많은 팀들에게 이득을 보는 팀, 손해를 보는 팀 이런 팀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시즌부터는 일부 리그에서는 VAR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남은 경기에서는 이제 오심 같은 거 안 나오길 바라면서 경기를 봐야겠죠. 네. 리버풀과 뉴캐슬 간의 경기가 리그 일정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일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뉴캐슬을 경기가 토요일로 옮겨졌으며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해요. 독일 슈투트가르트 감독이었던 바인지를 감독을 구단이 경질시켰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바인지를 감독을 경질시켰으며 볼프강 벨러 수석 코치, 토마스 바스 피치컬 코치, 하릴 알틴톱 모두가 이제 같이 팀을 떠나게 되었고 오늘부터는 언더 19세 팀 감독인 윌리 감독이 자녀 시즌 동안 임시 감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갈 것 같더라고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입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사이먼 멀럭 기자가 말하길 아약스의 하킴 지예흐를 노리는 팀들이 맨시티, 맨유, 아스날, 뮌헨, 리버풀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단돈 2,500만 파운드 370억으로 영입할 수 있는 아약스의 플레이메이커인 하킴 지예흐는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긴도안의 대체자로 하킴 지예흐를 검토 중인 맨시티가 지예흐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맨유와 아스날, 리버풀 역시 영입전에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그에게는 미넨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시즌 19골, 2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잠자고 있던 아약스의 트래블 달성을 목전 직전까지 올려놓은 지에가 최고의 나날을 만끽하고 있으며 아약스는 네덜란드 리그 1위에 올랐고 국내 컵 대회 결승전에 진출을 해놓은 상태이며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를 꺾고 챔피언스 리그 4강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트벤테에서 이적했던 지에흐의 계약은 2021년까지 체결이 되어 있지만 이번 시즌 지에흐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370억이라는 낮은 금액에 아약스를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제리 맞아요. 모나코 알제리 아니야. 모나코 맞나? 나도 다시 한번 봐야겠다. 아까 봤는데 모나코란다. 모로코 미안합니다. 모로코. 자, 다음 소식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토트넘은 에릭센과의 재계약 협상에서 최근 몇 주간 엄청난 진전을 이뤘음을 알렸습니다. 토트넘은 에릭센과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를 잡기 위해 주급을 2배 늘려줄 예정이라고 하며 선수와 클럽과의 대화가 오가면서 토트넘은 재계약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고 토트넘은 에릭센의 주급을 2배로 늘려줄 것으로 보이며 6년 재계약한 알리와 같은 주급으로 좀 맞춰줄 생각이 있다 라고 합니다. 에릭센의 레알 마드리드 루머에도 불구하고 토트넘과 에릭센의 사이의 협상은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며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를 설득해야 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에릭센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짓기 전까지는 이 재계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해요. 바이아웃? 잉글랜드에 바이아웃 없는데? 갑자기 웬 바이아웃이지? 바이아웃은 무슨 소리요? 대체 축구 선수들이 다 바이아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 바이아웃인가? 맨유의 바이아웃? 몰라. 저분이 바이아웃이라서 갑자기 무슨 바이아웃인지 해서. 자, 다음 소식은 한국 선수로서 기성용은 네 번째 유럽에서 300경기를 치른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 출전으로 기성용은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에 이어서
한국 선수로는 네 번째로 유럽 무대에서 300경기를 소화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FC 서울에서 보였던 잠재력을 인정받아 그는 지난 2009년 스코틀랜드 셀틱 유니폼을 입으며 유럽에서 첫 발을 내딛었고 이후 스완지시티에서 이적하며 스완지시티에서 뛰면서 세계 최고의 인기 리그로 불리우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임대로 썬더랜드를 거쳤고 이번 시즌 뉴캐슬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적응에 어려움이 좀 있었으나 이제는 확실한 주전으로 맹활약하고 있고 기성용은 2019년 아시안컵을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기성용이 멋있는데 누가 봐도 기성용이구만. 답답하님 쿠키 8개 감사합니다. 쿠키 8개는 제라든가요? 케이타인가요? 내가 만든 사진 아니냐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성용이면 됐지. 참 많은 게 불편하거든요. 네. 그냥 남은 게 8개. 그냥 남은 게 8개 어딥니까? 감사하죠.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중국 신화 스포츠 소식에 따르면 김민재는 생각보다 리그에서 많은 경기를 출전할 듯 보인다라고 말하며 현재 이 김민재가 뛰고 있는 베이징 고아는 중국 리그에서 6연승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고아는 리그 6연승으로 단독 선두고 2위는 5승 1패의 광저우 홍다라고 해요. 현재 베이징 고아는 김민재와 박한부의 조화로운 로테이션을 아주 적재적소에서 잘 싸구려 지우개님이 2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우왕생방이다 유튜브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싸구려 주개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로테이션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이용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고 리그 6경기 중에 김민재가 나온 경기가 3경기이며 이번 시즌 슈미트 감독의 로테이션을 살펴보면 강팀 상대로는 김민재를 앞세우고 있고 수비를 강화를 시키고 있으며 약팀 상대로는 양학, 용, 박한부를 넣으면서 공격에 활로를 열고 양학 폭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분은 원래 카카오분이에요. 드립 아닙니까? 드립. 저도 원래 유튜브 출신이라고?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네. 맨시티와 토트넘 경기 후에 맨 오브 더 매치를 거부한 베르나르도 실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토트넘과의 경기 후에 프리미어리그 중계사인 스카이스포츠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실바는 말하길 나는 이 상을 포든에게 주고 싶다. 왜냐하면 그가 오늘 경기에서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는 어리고 환상적인 선수이다. 이건 그를 위한 상이다. 그가 골을 넣고 팀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충분히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축하한다 포든이라고 말하면서 이 자신에게 주었던 맨 오브 더 매치 상을 거부하고 포든에게 다시금 건넸습니다. 포덴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고 한번 이제 아니다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베실바가 넌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면서 상을 건네주었고 포덴은 이제 기분 좋게 또 이 베실바의 고마운 마음을 받아들였으며 베실바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가 인터뷰 후에 환하게 웃으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갔죠. 네. 꼴리가 맘이었더니 무슨 말이지? 오늘 좀 약간 알 수 없는 말들이 많네요. 네. 경기 이거 뉴스를 얘기하면서 지금 베르나르도 실바랑 포덴 얘기만 나왔는데 갑자기 꼴리가 맘이었더니
내 요즘 이해가 안 되나? 드립인가?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요즘에 좀 어려워요. 좀 약간 좀 쫓아가기가 힘드네. 야, 아무튼 뭐 배실바가 네, 이렇게 필포덴에게 기분 좋게 이야기하면서 어제 터지던 드립이 오늘 안 터진다고? 전 뉴스 할 때 드립 안 쳐요. 네. 참 맥락을 잘 끊어주시네. 감사합니다. 네. 텔레풋 기사에 따르면 에당 아자르의 잠깐만. 아자르 사진 어딨지? 아자르 사진이 없네. 이게 왜 없지? 땡큐는 안 해도 돼요. 네, 한 번만 더 맥을 끊어버리면 저도 끊어버릴 거거든요. 땡큐는 괜찮습니다. 네. 아자르 사진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아자르 사진 잠깐만 넣도록 할게요. 네. 텔레풋 기사에 따르면 에당 아자르의 레알 마드리드 행 이적료로는 1억 2천만 유로, 1,540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에당 아자르의 산티아고 베르나르 행은 왜 이렇게 발음 안 되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이적은 시간 문제로 보이며 에당 아자르는 이미 여러 번 공공연히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싶다라는 열망을 드러냈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인 텔레풋에 따르면 에당 아자르의 이적료로는 1,540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뭐야 이거? 다음 소식은 안토니오 발렌시아는 SNS로 맨유 팬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에서의 10번째 시즌인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 부상을 겪으면서 8번의 출장에 그쳤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솔샤르 이후로 이 발렌시아 뛴 경기가 단 한 경기 뿐이에요. 33살의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 계약이 만료가 되면 맨유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수가 있는데 그 옵션을 발동시키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이미 해놓은 상태이고, 이에 선수는 SNS를 통해서 320만 팔로워들에게 고맙다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호날두의 대체자로 2009년 위건으로부터 1,500만 파운드, 225억에 영입된 발렌시아는 338경기 출장 25골을 기록을 했고, 2010년 발목 골절에서 회복한 후 그는 맨유 팬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선수였으며 다음 달 카디프전 홈 경기에서 작별의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도 결국엔 노세화에 좀 실력도 많이 죽었고 부상 있고 난 뒤에는 뭐 더더욱이나 좀 그런 모습이 있었죠. 아자르 얘기는 좀 전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와 인터뷰한 게리 네빌은 맨유의 패배를 보면서 너무나도 화가 난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인 게리 네빌은 에버튼전 대패 이후 맨유 선수단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솔사르 감독이 팬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현실도 정말 당혹스럽고, 전 동네에 잡초가 있다면 바로 없애야 한다라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잡초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 클럽의 기반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전반에만 맨유보다 4km를 더 많이 뛰었고 풀타임으로 봤을 때는 8km를 더 많이 뛰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중계석에서 몇몇 맨유 선수들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웠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오늘
그 몇몇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정말 끔찍했고 굳이 이름을 댈 필요도 없이 다 누군지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매일 24시간 신문과 SNS에서만 자주 볼 수 있으며 솔샤르가 하는 일들은 전적으로 믿고 있지만 그들이 열심히 뛰지도 않고 태도도 불량하다면 저는 그냥 방출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여과 없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누구겠어? 사진 나오고 있잖아. 누구겠습니까? 여기 답이 있잖아요. 그들은 매일 24시간 신문과 SNS에서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뭐 다 답이 있네. 참 볼 때마다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뭐 몇몇 사람들은 포그바가 가지고 있는 패스력, 창의력, 뭐 중앙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현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유럽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포그바 보고? 포그 바이러스라고 해요. 포그 바이러스. 얘가 들어오고 나서 맨유의 기강 자체, 얘 하나 지키겠다고 지금 팀이 개판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얘한테 좋은 선수냐 나쁜 선수냐의 잣대를 들이민다면 좋은 선수겠죠. 사실 왜 그러겠어? 보여준 게 있으니까. 결국 유벤투스 시절이건 뭐건 보여준 게 있으니까 좋은 선수라고 이제 분류를 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데 맨유에서는 그 모습도 나오진 않고 있고. 네. 이걸 바가지로 먹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솔샤르는 에버튼 경기에서 무기력한 모습에 죄송하지만 우리 맨유는 아직 탑4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솔샤르는 말하길 경기 시작 휘슬이 불릴 때부터 모든 게 잘못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팬 여러분들께 사과하고 싶고 오늘 맨유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은 팬분들 뿐이고 저와 선수단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버튼이 우리보다 좋은 모든 부분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맨유라는 팀의 가치를 증명하는 경기력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며 이 클럽과 연관된 모든 분들께 두 손을 들어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일에 다가올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우리는 아주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솔샤르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탑4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길 누구라도 스스로를 보여주는 팀을 스스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팀을 보고 싶을 것이고 골이 너무나도 쉽게 터졌으며 우린 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설펐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더욱더 발전해야만 하며 몇 발 더 올라서야만 합니다. 우린 남은 4경기를 모두 이겨야만 하고 그래야지만 탑4를 위해서 싸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되겠지만 우린 할 수 있고 말로만 할 수 있다 말할 수 없으며 무조건 직접적으로 보여주겠다 해낼 것입니다 라고 이제 좀 강력하게 말했는데 사실 제가 이 소샤르의 마지막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 감독이 우리 뭐 끝났어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물론 과거에 무리뉴가 있었지만 무리뉴는 그때 막 본인도 멘탈이 털렸을 때고 솔샤르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맨유를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뭐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또 어떠한 인터뷰를 해야 할까. 감독이란 자리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뭐 이거를 비판적으로 기사를 가져온 게 아니라 참 솔샤르도 지금 8경기에서 2승 6패인가? 그렇대요 지금. 본인도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네. 물론 본인도 그만한 연봉 3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 금액 가치에 맞게끔 노력을 해야 되니까 뭐 이게 뭐 불쌍하다는 건 아닌데 솔샤르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많이 맞아봤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또 노르웨이 리그에서는 되게 좋은 성적 거뒀고 물론 과거 카디프 시티 감독했을 때 뭐 그때 잠깐의 이제 땜빵용으로 와서 좀 고생을 했다 하지만 또 맨유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원하고 있고 높은 성적을 원하고 있고 본인이 좀 약간 좀 고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튼간에 그래서 펠란이 옆에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번 시즌 끝나고 맨유도 한번
물론 챔스만 나간다면 총체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만약에 챔스를 못 나가게 된다면 아 맨유도 좀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프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솔샤르니까 고칠 수도 있지. 왜냐면 진짜 이 팀의 레전드 출신이고, 네. 오래 뛰었고. 그러니까 뭐 제가 맨유팬이 아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쳐낼 선수 몇 명만 쳐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맨유가 너무 성급하게 마샬하고 재계약했다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시즌 끝까지 마샬의 좀 약간 능력을 보고 재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난 마샬은 저 좋아하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맨유하고 마샬은 안 맞는 것 같아. 차라리 그 자리에 좀 더 잘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잘 뛸 수 있다라는 건 좀 헌신적으로 이 경기를 봐봐요. 경기가 에버튼보다 8km를 더 적게 뛰었다라는 것은 공격수들이 내려와서 좀 더 도와주고 하는 모습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죠. 솔직히 그런 부분이. 근데 지금 그거는 뭐 맨유니까 뭐 공격만 잘하면 이게 아니라 요즘 그 축구 트렌드 자체가 올라운더 플레이어를 원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좀 더 많이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뛰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게리 네빌도 좀 많이 비판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 그리즈만의 바이아웃을 발동할 미넨에 관한 소식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격수인 앙투안 그리즈만의 바이아웃을 미넨이 지불할 생각이 있으며 이 28살의 그리즈만은 현재 아틀레티코에서 43경기 20골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즈만의 현재 바이아웃은 2억 유로 2,570억에 이르지만 7월 초 그 수치가 1억 2,900만 유로 1,655억까지 떨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 보도에 따르면 미네는 올 여름 이적 기간 동안 큰 돈을 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리즈만을 독일로 데려오기 위한 이 바이아웃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즈만은 지난 여름 바르셀로나와 강하게 링크되었었지만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새로운 장기 계약을 맺었으며 미네는 2019-20 시즌을 앞두고 이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수인 리카 에르난데스의 바이아웃을 질러서 이 선수 영입을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치, 바르셀로나는 사실상 이 선수에 대한 영입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모르지 뭐. 데려올 것 같기도 하고 관심 없다고 하는데 구단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고 팬들은 뭐 오지 말라고 하는데 미넨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즈만이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없어요. 이게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은 가격이 다 자연스럽게 뭐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겠죠. 얘 없으면 말해라 이렇게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즈만급의 선수를 뭐 사실 뭐 그리즈만 대단한 선수니까 이 정도 급의 선수가 찾기 어려운 걸 알겠지만 그래 너무 없죠. 공격수가 지금. 얘를 데려올 생각이 있었으면 차라리 쿠티뉴를 사지 말았어야지. 애초에. 쿠티뉴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자르는 100% 레알 간다. 그럼 누구 사겠냐? 쿠티뉴인데 쿠티뉴 현지 기사 떴어요. 네.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그 첼시도 그런 거지. 쿠티뉴 별론 거 알아. 아는데 공급이 없으니 바르셀로나가 고민하고 있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내보낼 것 같은 선수를 이제 또 생각 안 하는 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메시는 오른쪽이잖아요, 어차피. 메시는 오른쪽에서 뛰어도 되고 가운데서 뛰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롤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왼쪽하고 탑이니까. 그리고 얘를 데려오려는 이유는 수아레즈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얘를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메시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얘는 왼쪽이잖아요. 사이즈 뛰면은. 요즘은 토벌도 많이 보니까 예전보다는 다르죠.
뉴캐슬의 잔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뉴캐슬은 다음 시즌에도 EPL에서 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이 카디프 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지금 뉴캐슬은 공식적으로 EPL에 잔류가 성공된 것이며 뉴캐슬 출신의 미드필더 바이날둠과 이 제임스 밀러의 골을 앞세워 리버풀은 카디프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카디프와 뉴캐슬의 승점 차이는 10점이 되었으며 카디프가 획득 가능한 총 점수가 9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뉴캐슬의 승점을 역전하는 것은 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은 공식 발표로 우리가 잔류를 확정지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뉴캐슬에게 남은 거는 이 재계약이죠. 네. 감독의 재계약, 베니테즈의 재계약. 첼시는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경기가 있어요. 4시에 번리랑. 클롭은 부상으로 빠진 파비뉴의 몸 상태가 괜찮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은 일요일 카디프 시티와 경기하던 도중에 공중볼을 관여하다 머리를 다친 파비뉴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파비뉴는 카디프에게 2대0으로 이긴 경기에서 교체가 되자마자 몇 분 후 다시 교체가 되었으며 클롭은 말하길 파비뉴의 상황을 본다면 매우 불운한 상황이었고 하지만 파비뉴는 괜찮습니다. 다리에 조금의 떨림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주 좋다라는 신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심각한 큰 부상도 아닙니다. 파비뉴가 100% 괜찮았다면 그날 경기에서 바로 뛰게 했었겠지만 95%만 괜찮다라고 하면 저는 경기를 뛰게 하지 않습니다. 좀 쉬고 나면 파비뉴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날 경기에서 나오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이제 들어갔죠. 다시 머리 부상으로. 그러면서 이제 밀러가 나왔는데 밀러가 또 나오자마자 PK가 선언이 됐고 밀러가 차게 되면서 골을 넣었고 뭐 지팡이 세레머니 했고 이렇게 뭐 흘러가게 된 건데 아무튼 파비뉴가 큰 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유 선수들 중에 구디슨 파크, 그러니까 에버튼 경기장에서 참패 후에 서포터를 찾아간 건 팀의 막내들과 솔샤르 감독뿐이었다고 합니다. 리카디뉴에게 세 번째 골을 허용한 후 많은 맨유 팬들이 자리를 떠났지만 일부 맨유 팬들은 계속해서 응원가를 부르면서 마지막까지 선수들의 투혼을 기원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맨유 선수들은 보통 팬들은 선수들이 인사로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마지막 인사를 받고 경기장을 떠났는데 비록 패했지만 끝까지 열심히 싸워준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관중석 앞쪽으로 많이들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그바와 레시포드, 데야 등 스타급 선수들은 불이 나게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먼 길을 온 팬들을 위해 관중석 가까이 온 선수들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맨유에서 어린 축에 속하는 달로트, 오른쪽 풀백이죠. 이 선수가 다가와서 팬들과 인사를 했으며 조던 하이 어제 맨유와 아스날 경기 중계해줬냐? 아스날 경기를 어떻게 중계해줘? 저 리버풀 팬인데 뭐지? 저 리버풀 팬인데 동시간대 경기 있었는데 팬들은 달로트를 뜨겁게 맞이해 주었고 달로트는 인사를 한 후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어서 스몰링이 다가왔고 팬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에버튼 선수들과 악수를 하기 위해서 되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린델로프가 관중석으로 다가와 인사를 했고 팬들은 뜨거운 박수로 린델로프를 맞이했으며 린델로프는 인사를 한 후에 돌아갔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온 사람은 솔샤르 감독이었다라고 해요. 솔샤르 감독은 대패로 인해서 상심이 컸을 팬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고 팬들 역시 이 솔샤르 감독의 노래를 부르며 지지를 보냈고 마지막으로 온 선수는 맨유의 희망 스캇 맥토미니였다고 합니다. 맥토미니가 다가오자 맨유 팬들은 제일 큰 함성으로 이 선수를 응원했고 맥토미니는 사과와 인사를 전한 후에 라커룸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해요. 네. 아스날과 겹치면 근데 그쵸, 어쩔 수 없지. 아무래도 리버 팬이니까
리버풀 경기 위주로 중기 리버풀 경기 있으면은 다른 경기 못 하죠. 아스날은 어제 12시 반인가? 동시간대 경기 있었으니까 못 하지. 아스날 좋아라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경기 종료 후에 끝까지 응원해 준 거는 팬들을 또 응원하러 또 위로하러 온 것은 달로트였고 뭐 이어서 스몰링, 린델로프, 솔샤르 감독이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맥토미니가 와가지고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고 일부 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갈 수가 있냐 그렇게 대패를 하고선 인사도 안 하고 제대로 그냥 갈 수가 있었냐라고 말하면서 레시포드가 참 이런 거 보면은 좀 어렸을 때 그 근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축구에서 근본 얘기하는 건 좀 별로긴 한데 근본이 필요해요. 네. 좋은 선수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근본이 있더라고. 맨유와 에버튼 경기에서 평점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에버튼은 뭐 픽포드가 7점, 콜먼이 6점, 콜먼도 7점, 그 다음에 킨이 7점, 조우마가 7점, 디뉴가 8점, 게이가 8점, 슈나이덜린 7점, 그 다음에 히샬리숑이 8점, 시그루슨이 9점, 그 다음에 베르나르드 7점, 루인이 7점, 맨유는 데이아 5점, 린들러프 5점, 필존스 4점, 스몰링 5점, 달로트 6점, 그 다음 마티치 4점, 프레드 5점, 포그바 5점, 레시포드 6점, 마샬 5점, 루카쿠 5점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4점 받은 건 이제 필존스하고 마티치 요게 최하점이에요. 그다음 맨유의 제일 높은 점수는 레시포드의 6점. 포항과 이별하게 된 최순호 감독은 말하길 축구란 이런 것이다. 늘 그렇다. 항상 이렇다. 네. 프로축구 K리그에서 포항 스틸러스가 반전을 위해서 사령탑인 최순호 감독과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최순호 감독은 오늘 구단에서 경질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하며 조금만 더 구단이 인내심을 가져주길 바랬지만 구단의 결정을 이해한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성적 부진으로 시즌 초 최순호를 경질한 포항 스틸러스가 수석 코치였던 김기동을 빠르게 후임으로 인선했으며 당초 선수단 안팎의 사정을 잘 아는 김기동 수석 코치가 급한 불을 끄는 사이 장기적 안목으로 지도자를 알아볼 예정이었지만 김기동 수석 코치의 지도력과 팀 장악력을 믿기로 했으며 팀을 떠난 최순호 감독 역시 팀을 위해서 김기동 수석 코치에게 전권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조언을 했대요. 그래서 일부러 감독 대행을 할 수 있었겠지만 감독 대행이 아닌 이 정식 감독을 맡길 것을 당부해줬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조만간 정식 내부 절차가 끝나면 임명이 될 것이고 특히나 김기동은 이 포항구단의 레전드 출신이고 팀을 잘 알고 있는 데다가 올 시즌부터 바뀐 P급 라이센스가 없다면 이제 감독을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김기동 코치는 P급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네, 감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파리아스 시절을 지렸다라고 생각하더라고. 나는 포항은 무조건 황성우 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컵도 우승하고 리그도 우승하고 쩔었는데 한국산 빌바오 느낌 국내 선수로만 그 진짜 미친 경기를 보여주면서 지금 만약에 지금 대구와 그 시절에 포항이 지금 있다면 인기 진짜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진짜 황선홍도 그 잘라먹는 축구 중간중간 잘라먹는 커트에서 그 잘라가는 그 달락달락이 축구에서 진짜 매력 있었거든요. 그 맞기도 힘들어 심지어. 근데 너무 멤버가 좋았죠. 국내 선수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었으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황선홍의 그 황선홍이라는 인물들을 보고 어렸을 때 나고 자란 포항의 유스 출신들이 그때 너무 많았고 황선홍 보면서 황선홍 감독을 전적으로 신뢰했죠. 근데 서울 선수는 좀 다르죠. 황선홍 뭐 우승한 감독인 거 알겠는데 근데 뭐 이런 느낌이었고 서울은 항상 그래서 원래 좀 스타 플레이어가 그래서 K리그에서 많은 팀이었기 때문에 네. 포항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네. 황선홍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최용수도 이제 안양 LG 출신이잖아요. 또 그런 또 최용수를 보고 자란
느낌이 좀 다르지. 감독도 맞는 팀이 있는 거지. 황선홍은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자기 축구를 하고 싶어 했지. 그러니까 좀 천천히 달락달락 좀 이렇게 한 템포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황선홍이 너무 급하게 자기 축구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거기서 선수들을 이해시키고 자기 축구를 하면 괜찮은데 너무 약간 좀 선수들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축구만을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최영선한다. 최순호 감독이 또 감독에서 경질이 되면서 근데 최순호 감독이 선수들한테 정말 잘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모토가 즐거운 축구 하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축구 말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축구, 너희들이 하고 싶은 축구에서 그 전술 짜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하자 해가지고 선수들도 많이 터치 안 하고 프로이니까 이제 뭐 그런 이제 좀 자유로움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풀어주고 자유로움을 추구해도 선수들이 그 감독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지라고 좀 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게 정말 그 감독도 좋고 선수도 좋고 서로 좋을 텐데 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약간 쪼여야지 잘하는 선수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 풀어주면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냥 그대로 성장이 멈춘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적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독이 어려운 거야. 그 적절함도 유지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좋은 전술, 그러니까 팀에 맞는 전술도 짜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이것저것 하기가 참 감독이 그러니까 이 코치들이 자기 사단이 있는 건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감독은 나 항상 느끼지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조성환 감독 욕하지만 조성환 감독도 자기 스스로의 힘듦이 있겠지. 그럼 나가라. 제발 좀. 최순호도 잘리는데 조성환이 뭔데 남아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그럼 나가라. 어차피 축구계 다른 일 다 할 수 있으면서 좀 나가라 좀. 징글징글하다 진짜. 김도호는 나갈 수가 없지 지금 완전 상위권인데 김도호한테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김도훈이 이런 위험한 상황이 분명히 초래가 될 것이고 그다음 그 상황에서 김도훈이 이제까지 김도훈을 봤을 때는 그걸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라는 거지. 내가 막 김도훈 보고 나가라 이거는 아니죠. 내가 그거는 너무 심해. 너무 내가 아무리 김도훈을 안 좋아해도 그건 너무 심하죠. 왜냐면 지금 울산 상황이 좋은데 그게 선수빨이건 뭐건 그게 뭐 자기 어차피 능력이잖아요. 선수빨이건 뭐건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감독하고 있는 거는 뭐 복이지 뭐. 그 정도는요. 김도훈이 나가려면 일본 사람이어야 돼. 옛날 그 사간도스에서 윤정 감독이 한국인 감독이 우승할까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리그 2위인 감독을 내쳤잖아요. 네. 이게 김도훈상이었지. 김도훈. 토훈상? 네. 김도훈이 일본 사람이 내보내지. 우리나라는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또 일본 사람이어도 우리도 일본 감독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진짜. 포항 같은 팀은 솔직히 일본 감독 와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색깔 자체가 패스축구를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난 포항이 좀 일본 감독 한번 와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굳이 막 그렇게 배척하는 것보다. 아니 꼭 나는 그러니까 감독을 선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감독의 네임밸류 정말 중요하지. 근데 네임밸류 좋은 감독이 한국에 안 와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안 와. 그러니까 그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어떤 축구를 이제까지 해왔는지 자기의 그 포트폴리오를 딱 준비해놓고 그걸 보고 데려와야지. 이 사람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그걸 알고 데려와야지. 네임밸류는 안 오죠. 자, 다음 소식은 이번 라운드 라리가에서 출전이 불발된 우레이를 향해 중국 언론들은 휴식을 취한 것뿐이다 라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중국 언론은 중국의 희망, 이 우레이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다른 이유로 성공할 것이라는 바람을 드러냈으며 중국의 신화닷컴은 상하이 상강 시절부터 우레이는 14개월 동안 쉼없이 달려왔는데 국가대표 경기를 포함해 무려
67경기에서 5,610분을 뛰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레이 출전 시간까지 분석하면서 우레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또 우레이는 지난 3월 A매치 데이에서도 대표팀에 발탁이 되지 않으며 휴식을 취했는데 이것은 매우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레이를 그간 좋은 선수냐, 또 이렇게 나눈다면 좋은 선수예요. 왜냐면 아시아에선 분명히 보여줬거든. 자기네 자국 리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상하이 상가를 상대로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 선수 되게 좋은 선수구나, 알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시아의 축구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거고, 우레이를 유럽 무대에 데려다 놓으면 사실 이 유럽 무대에서 뛸 거면, 그리고 주전을 먹어야 되면은 뭐라도 하나 특출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레이가. 그죠? 뭐 스피드, 돌파, 뭐 크로스, 슈팅, 뭐라도 하나 나와야지만 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특히나 기술 좋다라는 스페인 리그에서 주전을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레이가 다 괜찮은데 되게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수비가 좀 헐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스타일이 통했지만 이 유럽은 힘으로도 한번 밀어주고 기술로도 밀어주고 하다 보니까 우레이가 여러모로 좀 놀랐던 경우도 많을 거예요. 사실 우레이한테 야 그래도 얘 첫 번째 시즌인데 너무 뭐라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지켜보면 낫지 않을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 저는 그것도 맞는 얘기를 생각해요. 우레이가 저는 그래서 초반에 좀 괜찮은 모습도 보이고 어시스트 했을 때도 우레이가 그래도 얘가 좀 깡다고 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 중국을 좀 대표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도 하는데, 우레이가 약간 지금 약간 한창 패기가 많던 겨울 리시즌 끝나고 패기가 많던, 부상 복귀하고 패기가 많던 그 모습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많이 좀 파해법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우레이가 압박이 들어가면 지금 좀 이게 뭐랄까 돌파가 안 돼요. 처음에는 그래도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약간 노력, 욕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잘 먹히는가 싶었는데, 우레이도 좀 약간 답답할 거예요, 본인도. 지금 그 자리에 원래 뛰었던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자기한테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마 또 뛸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서브로 다시 들어가던 선발로 들어가던 뛸 건데, 우레이도 이 시즌이 끝나기 경기 안 남았잖아요. 조금 뭐라도 하나 보여줘야 돼. 굳이 스탯이 아니더라도 이 팀에서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은 다음 시즌 또 쉽지 않죠.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이전에 다 그랬지만 아시아 선수들 중에 자신들이 자기의 자리를 잡아간 선수들은 자기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주전을 못 가는 건데, 보여줘야죠. 네. 아니면 이전에 이제 뭐 중국 선수들 따르게 이제 뭐 네덜란드 리그 진출했던, 아니면 또 잉글랜드 진출했던, 독일 갔던 이런 선수들과 똑같이 아마 오래 못 버틸 건데, 본인이 유럽에 대한 생각, 갈망이 아직도 크다면 열심히 해야죠. 근데 맞아요. 저도 마케팅이 분명히 있다 생각하지만, 얘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지. 얘가 그래도 제일 기대해볼 묵직하다. 이제까지 중국 애들 중에 뭐 유럽 가겠다라고 했던 장현? 장현은 걔인데? 걔 누구지? 볼프스부르 갔더네? 걔가 그나마 국대에서 좀 잘할 거다 했었지만, 걔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거의 다 성공 안 됐잖아요. 얘는 그래도 그나마 얘도 이제 좀 약간 마케팅 용이겠지만, 그게, 장인이 맞나? 지금 저기 뛰는 애인데? 베이징에 뛰는 애? 장인팡 아니에요. 아무튼. 하겠지만, 그러니까 마케팅 용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기대해볼 만한 애거든요. 얘가, 그나마. 네. 근데 결국에 얘 자리 자체가 스탯이 없고, 보여준 게 없으면 밀릴 수밖에 없잖아. 공격수인데. 보여줘야지. 데이아는 팬들에게 사과 트윗을 보냈습니다. 에버튼에게 0대4 패배를 당하고 난 뒤 맨유의 골키퍼 다비드 데이아는 다음과 같이 트윗을 작성해 팬들에게 사과를 보냈습니다. 그는 말하길, 오늘 제가 느낀 느낌을 말로 바꾸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주장으로 나온 선수로서
오늘 팀의 경기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이 맨유의 셔츠를 입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며 저희가 발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우리의 모든 것을 이 클럽을 위해서 바쳐야만 하며 여러분들의 조건 없는 성원에 감사드리고 다음 경기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날 경기에서는 뭐 그냥 갔다고 하지만 또 트위터에 또 글을 올렸다고 하니까 근데 다음에 만날 팀이 너무 세다. 너무 세. 씁쓸가 않다, 씁쓸가 않아. 아, 근데 그 말도 맞죠. 저분이니까 이치미 팔. 이치미가 뭐야 또? 이치라고 옛날에 그 과자 있었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검은 과자. 그 미치구나, 미치. 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있는 것도 비참하다.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있는 것도. 그쵸? 안 되는 꿈. 사람마다 꿈이 다른데. 근데 저 말도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좀 약간 슬픈 말.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있는 것도 비참하다. 그쵸. 좀 약간 생각하게 만드는 그 말이네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후 포그바의 행동에 화가 난 맨유 팬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유 팬들은 폴 포그바와 그들의 관계에 회복 불가 상태가 되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포그바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4대 0으로 패한 뒤 서포터들을 무시하며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고 축구 클럽의 선수들은 항상 팬들에게 감사해야 하는데 특히 원정 경기에 따라온 팬들에게는 더더욱이 그러하며 대부분의 선수들이 참담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응원 함성에 감사를 표하러 간 것과 달리 포그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서포터들은 이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그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설이 불거짐에 따라 그를 팔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에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이건 정말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는 난 항상 포그바의 팬이었고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그는 환상적인 선수라 생각했지만 그의 태도가 미심쩍다면 우린 그를 내보내야만 하며 내 생각에는 그는 지금 스쿼드에 아주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되었다. 포그바는 포그 바이러스라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그를 떠나보내야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팬들에게 불만의 제스처를 취한 가레스 베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가레스 베일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이 팬들에게 셀 수 없을 만큼 적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오늘 그러니까 3대 0으로 그러니까 벤제마가 해트트릭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일은 후반전 교체로 투입될 때 홈팬들로부터 야유를 받았으며 베일은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 소리를 피할 수가 없었고 결국 그는 팬들에게 손을 들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지네딘 지단은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더 이상 첫 번째 퍼스트 선택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베일의 미래는 지금은 아주 위태위태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제가 영상을 봤을 때 75분쯤 됐나? 그러니까 그때 베일한테 공이 왔는데 베일이 공을 그냥 되게 살살 드리블 치면서 이 베일한테 공이 오기도 전에 벌써 우와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일이 이 주먹을 저렇게 뒤로 이렇게 들면서 팬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한 거죠. 네.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온 17살 소녀 광양여고 곽로영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자 축구 팬이라면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선수의 이름이며 이 선수가 최근에는 여자 이승우, 리틀 박주영 등 수많은 수식어를 달고 다닌 곽로영이 올해 전남
광양여고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라고 합니다. 울산 현대 청운중 시절부터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밟아온 곽루영은 지난해 중학교 3학년 신분으로 언니들과 함께 2018 피파 언더 17세 여자 월드컵에 출전해 주전 공격수로도 활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감독들이 말하기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아주 재능 있는 선수다. 해설자들은 광로영 선수를 보면서 동나이 때 지소연 선수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뭐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를 그 에펜코리아의 지드래곤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올려줬는데 여자 축구 소식은 제가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유망주라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고 나중에 또 치열이 엄청 이뻐요. 네. 치복이 일단 치복 있는 사람은 일이 잘 풀린대. 여튼간에 곽로영 선수 알아두면 좋다고 하니까 네. 다음에 잘하면 그때 봤던 그때 들었던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로연 선수 곽로연 내가 왜 곽로연이라 했냐면 곽로영 선수를 얘기하다 생각난 건데 조소연 선수가 웨스트햄 여자 축구팀에서 이번에 뭐 MVP 뽑혔던데 FA컵인가? 뭐 기사 봤는데 미안해요. 봤는데 헷갈리네. 아무튼 그때 뭐 뽑혔어요. MVP인지 맨 오브 더 매치인지 뽑혀가지고 사진 찍었더라고. 네. 조소현. 뭐 과거 이제 대표팀에도 뛰었고 감독도 해봤던 폴 인스가 맨유에서 남겨야 할 선수, 팔아야 할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에버튼에게 0대4로 패배하면서 맨유가 패배한 걸 지켜본 폴 인스, 과거에 자신의 친정팀이기도 하죠. 이제 이 사람이 맨유에서 팔아야 될 선수, 지켜야 될 선수, 그 다음에 좀 지켜봐야 될 선수를 나눴는데 대안은 무조건 남겨야 된다. 스몰링도 남겨야 된다. 필 존스 팔아야 한다. 린델러퍼는 지켜봐야 된다. 뭐 그리고 달로트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마티치 팔아야 한다. 포그바는 애매모호한데 이 선수의 그날 아주 좋은 몸 상태 그리고 내가 만약 감독이라면 나는 포그바는 지킬 것 같다. 프레드는 팔아야 한다. 루카쿠 팔아야 한다. 마샬 팔아야 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더라고요. 포그바는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남이면 팔아야지 하지만 감독이라면 얘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얘를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네. 저도 뭐 이해는 합니다. 내가 감독이라면 남이야 저 팔아야지 팬이야 팔아야지 하지만 팔아서 이만한 애 데려올 수 있을까? 얘가 좀 잘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좀 약간 얘를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그에서 뭐 뭐 생각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는 거 아니고 산체스는 별로 언급 자체를 안 했네 여기서. 오늘 이날 뛴 선수만 얘기했나 봐요. 그것도 맞지. 나도 참 그 맨유 경기, 그러니까 맨유 소식 가져올 때 뭐 네빌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콜스 토토쟁이 스콜스, 네. 그다음에 인스도 그렇고 이 인스 말고도 많은 이제 퍼거슨 시절에 뛰었던 사람들이 지금의 맨유를 많이 비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맨유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넨도 이 미넨 구단과 관련되지 않은 과거 이 미넨에서 오래 뛰었던 사람들이 맨날 인터뷰에서 막 얘기하고 TV 프로 나가서 맨날 얘기하고 이거 뭐 패배하고 있는 미넨 축구는 뭐 미넨 축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맨유도 과거에 맨유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해요. 다 너무 별로다 진짜 이상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계속 그래서 맨유가 오죽하면은 좀 자제 좀 부탁드린다. 우리 팀이 잘 되려면은 오히려 너무 이게 언론에서 흔드는 것보다 그런 얘기 보냈잖아요. 맨유 구단이 보냈어요. 그 얘기를. 자제 좀 부탁드린다. 너무 심하지 않냐 지금은. 하지만 뭐 그 맨유를 흔든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 자체는 내가 뛰었을 때 맨유는 이런 팀 아닌데, 우리 원래 맨유가 이런 팀 아닌데, 이렇게 근본 없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뭐 아예 뭐 그것도 아예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도 적당히 물론
물론 제일 많이 말하는 거는 뭐 네빌 같이 해설자도 하면서 이제 인터뷰도 받고 아무래도 네빌이 맨유에서 제일 좋았던 시절에 뛰었던 선수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도 한 번밖에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팀은 뭘 해도 그냥 욕 먹고 그냥 잘 안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팀은 아까 베실바 봐봐요. 자기가 맨 오브 더 매치 받았는데 아니야 난 이거 받을 자격이 없어 네가 받아야지 하면서 어린 친구 챙겨주고 멘탈 챙겨주고 너 잘했다라고 우쭈쭈 해주고 자기 상 주고. 그러니까 잘 되는 팀하고 잘 안 되는 팀은 그냥 어쩔 수가 없어. 분위기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도 말했잖아요. 솔샤르 감독을 판단하려면 이번 시즌 끝나고 챔스를 가냐 못 가냐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굳이 마샬도 중간에 재계약하고 솔샤르도 중간에 재계약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뭔가 맨유란 팀은 지금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 말까인데 좀 빠른 너무 선택이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되게 선수가 원하고 하는데 당연히 선수의 마음은 알지. 근데 이제 그 재계약하고 나서 선수도 아무래도 심적으로 좀 이게 뭐랄까 좀 풀리잖아요. 좀 마인드적으로 이제 좀 이제 재계약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경기 플레이에서 약간 좀 이렇게 능력이라 해야 되나? 좀 약간 떨어진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재계약하기 전과 하기 후에. 네. 그런 것도 잘 이용하는 것도 구단의 능력이고 감독의 능력인데 좀 약간 그런 거를 물론 생각했겠지만 맨유가 뭐 진짜 어디 무슨 후르쿠 구단도 아니고 메가 클럽인데 그런 거 생각했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하는 행동과 결과마다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을까라 그게 참 어렵죠. 맨유 팬들이 그래서 우리 선수 없어 하는 것도 멤버 보면은 뭐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안 산 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뭐 풀백도 안 산 것도 아니고 미드필드 안 산 망하면 망했을 뿐이에요. 선수가 없다라는 거는 의미가 다르지. 그러니까 선수가 없는 건 토트넘 같은 데가 선수가 없는 거고 맨유는 선수가 있는데 안 쓰는 거잖아요. 지금 미드필더 뭐 프레드 안 샀어요? 샀죠. 그 다음에 그 이탈리아에서 풀백 안 데려왔어요? 데려왔죠. 데려왔잖아요. 오기는 다 했잖아요. 근데 안 돼.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선수들이 제대로 뭐 좀 뭐랄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잘 못 쓴 거지. 그리고 이 토트넘 없다면 토트넘이 좀 저렇게 영입을 진짜 완전 제로 베이스 같이 안 했으면은 선수 없다고 해도 괜찮을 텐데 비교 대상이 자꾸 4위 싸움을 같이 하고 있는 이제 토트넘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은 똑같이 생각하는데 우드워드 진짜 체벌해야 됩니다. 구단주가 우드워드 데려와서 체벌해 그 경기장 그 훈련장 데려가가지고 엎드려뻗쳐 시켜야 됩니다 진짜. 돈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양반이 와가지고 뭐 이득 본 것도 많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결국 축구 구단이 이제 운영이 잘 되려면 성적이 동반이 돼야지. 지금 챔스를 못 간다고 하면은 선수들 연봉도 깎인다고 하고 뭐 구단에 이제 이 스폰서 관련된 것도 이제 좀 금액을 더 못 받는다고 하는데 계약 자체가 맨유는 망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손흥민 뉴스가 따로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있고 손흥민 뉴스 따로 준비해놨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시면 조던 HD 검색하시고 네.
뉴스 같은 거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네, 좋아요, 댓글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저번 4월 20일 날 축구뉴스에는 손흥민 특집이었는데 오늘은 맨유 특집이라 오늘 맨유 특집이고요. 네. 네이버 TV 탭에 가셔가지고 네.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가셔서 네. 구독 좀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구독만 좀 눌러주세요. 네, 구독만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네, 또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도 좀 그냥 검색해가지고 눌러만 주세요. 네, 300명만 채우면 됩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네이버에도 영상을 진작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계속. 네. 근데 여긴 별로 안 봐요, 사람들이. 자, 이러면 여러분들 또 네이버에서 팟빵 검색하시면 아시죠? 팟빵은 이제 라디오처럼 듣는, 다운받아서 라디오처럼 듣는 팟캐스트인데 거기서도 조동 검색하시면 제 방송국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뉴스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큰 도움을 주시는 FM코리아 축구뉴스란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FM네이션, 락사커, 다음 카페인 락사커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손흥민의 특집 뉴스 그때 뵙도록 하죠. 안녕.